자, 안녕하세요. 3장 네임스페이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은 XML에서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가 무엇이고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네임스페이스란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임스페이스란 개념이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아마 책을 봤는데도 혹은 이전에 내가 네임스페이스란 걸 한번 공부해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장에서는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ML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XML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누구나 태그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XML 문서를 만드는데 저 나름대로 태그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각자 사용자마다 태그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뭐 XML 문서를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여러 군데일 텐데 그 여러 군데에서 태그의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가령 제가 그림에 자, 한국대학교에서는 자, 학생의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name이란 태그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APG라는 의류 도매 업체에서는 옷의 상표를 표기하기 위해서 name이란 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적 판매 업체에서는 자, 책의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name이란 태그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각 회사마다 name이란 태그가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제가 name, 알만이란 이런 내용의 XML 문서를 받았어요. 자, 과연 여기서 이 name이란 태그가 도대체 누가 정의한 태그인지 알 수 있는 이란 태그를 딱 보면 이게 대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누가 정의했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XML에서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XML 문서에서 사용되는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에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해서 XML에서 사용되는 태그나 어트리뷰트가 누가 이걸 정의한 XML 문서구나.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네임스페이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네임스페이스 선언은 XML NS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합니다. 자, 태그 이름 뒤에 XML NS라는 어트리뷰트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 콜론 기호를 넣어주고 그 뒤에 접두어를 써줍니다. 이 접두어는 네임스페이스 선언이 굉장히 여러 개 있을 때 각각의 네임스페이스를 구분해주는 구분자로 사용돼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접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 표기로 하면 프리픽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XML NS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네임스페이스 URI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URI에 대한 개념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한, 그러니까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한 사람의 URL을 기술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자고요. 자, 가령 제가 XML 문서를 정의했어요. 그럼 저는 제 URL은 XML community.net이에요. 그러면 네임스페이스 URI에 www.xmlcommunity.net이라고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네임스페이스 사용은 네임스페이스 선언에서 선언된 접두어를 태그 이름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선언에서 선언된 접두어 뒤에 콜론을 붙여주고 그 뒤에 태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물론 XML에서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종료 태그에도 이렇게 접두어와 콜론 기호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XML 문서의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책에 관련된 XML 문서예요. 자, 근데 이 XML 문서를 누가 정의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XML NS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위한 어트리뷰트 써주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접두어는 BO예요. 그 다음에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한 사람의 URL은 http book.org 라는 사람이 네임스페이스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네임 정의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엘리먼트가 이 네임스페이스에 속한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각 엘리먼트 앞에 이렇게 접두어와 콜론 기호를 같이 적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XML 문서를 작성하게 이 XML 문서에서 사용된 book 엘리먼트, 그 다음에 name 엘리먼트, 마지막으로 author 엘리먼트가 모두 book.org라는 곳에서 정의된 엘리먼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서는 어디서 정의된 XML 문서이다? book.org라는 사이트에서 정의된 XML 문서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는 제가 다른 예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컴퓨터라는 이제 그 세부 부품 내역을 정의하기 위한 XML 문서 구조인데, 자, 이 XML 문서에서 사용된 각각 엘리먼트들이 어디서 정의된 걸 나타내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XML NS 그 다음에 접두어는 com이고 네임스페이스가 정의된 URL은 http computer.com이다. 그리고 이 XML 문서에서 사용된 태그들이 모두 이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접두어를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XML 문서에서 사용된 컴퓨터 엘리먼트, CPU 엘리먼트, 메모리 엘리먼트,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엘리먼트는 모두 어디서 정의된 엘리먼트들이다? computer.com이라는 곳에서 정의된 엘리먼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URI란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네임스페이스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XML NS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네임스페이스 URI를 쓸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방금 전에 우리는 그냥 URL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자 그랬죠. 자, 이번에 제가 URI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URI는 Uniform Resource Identifier라 그래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원을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URI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URN 표기법과 URL 표기법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 URL은 잘 아시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전부 다 URL이에요. 자,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 그래서 자, 로케이터, 위치죠, 위치.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원을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낸 게 바로 URL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쓰는 모든 표기법이 바로 URL 표기법입니다. 자, URL은 뭐냐? URL은 유니폼 리소스 네임이라 그래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원을 이름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예제로 URN definition 블루레이저라는 이런 예제를 하나 적어놨는데 블루레이저라는 용어를 정의한 예제예요. 근데 이런 URN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표기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낯설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URI는 인터넷상에서 자원을 표기하기 위한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 URN과 URL로 나눠져요. URL은 위치를 기반으로 한 표현 방법이고 URN은 이름을 기반으로 한 표현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옆에다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제를 하나 삽입을 해놨습니다. 한 반에 9명의 학생이 앉아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리고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앉아 있는 홍길동이란 학생을 불러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름으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이름으로 자원을 표시한다 그랬어요. 홍길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URN입니다. 다시 URL 표기법으로 하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앉아있는 사람. 자, 이렇게 해당 자원이 존재하는 위치로
표현하는 게 바로 URL이고, 자, 홍길동 학생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게 바로 URN 표기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네임스페이스의 URI로 과연 URN을 쓸 거냐, URL을 쓸 거냐, 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사실 URN은 이름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한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꼭 한 명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2명 있을 수도 있고 3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URN을 쓰면 네임스페이스는 각각의 태그들의 그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네임스페이스인데, URN을 쓰면 또 다른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네임스페이스 URI로 URN이나 URL을 쓸 수 있지만 URL을 실제적으로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XML 문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다 URL을 쓸 거예요. 그리고 현재 XML 문서들이 URL을 쓰는 XML 문서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URL을 사용을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임스페이스가 갖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네임스페이스는 제가 XML 문서의 태그의 중복이나 어트리뷰트의 중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네임스페이스가 갖는 의미는 각각의 태그를 그냥 누가 정의했다라는 이런 구분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태그는 누가 정의했다, 또 이 태그는 누가 정의했다,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태그가 이 네임이란 태그가 뭘 의미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네임이란 태그는 누가 정의했다,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네임이란 태그를 보니까 자바란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 자바란 값이 과연 네임이란 태그가 써졌는데 이게 커피 이름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부여를 해보자고요. 자, 네임스페이스 썬닷컴에서 정의된 네임 태그의 값으로 자바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바란 값은 썬이라는 사이트에서 지정된 태그의 값으로 작성이 된 거죠. 자, 네임이란 태그는 썬닷컴이란 사이트에서 정의된 태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이 자바라는 값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하는구나 라고 유추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food.net이라는 사이트에서 정의된 네임 태그가 자바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바란 값은 그냥 커피의 이름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유추해석할 수 있을 뿐이지 네임스페이스 자체는 그냥 태그를 누가 정의했다라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네임스페이스 선언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접두어를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기본 네임스페이스예요. 접두어 없이도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자, 접두어 없이 네임스페이스 선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엘리먼트 하위에 존재하는 모든 엘리먼트가 네임스페이스 선언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메일에 관련된 XML 문서를 작성했는데, 자, 이 네임스페이스는 선언을 보니까 접두어가 없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접두어를 사용했었는데 접두어가 지금 없죠. 접두어가 없이 그냥 네임스페이스 URI만 뒤에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언된 네임스페이스, 이거를 기본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네임스페이스는 메일이란 엘리먼트를 포함해서 메일 엘리먼트 하위에 존재하는 모든 엘리먼트들, to 엘리먼트, from 엘리먼트, 컨텐트 엘리먼트, 이 모든 엘리먼트들이 전부 다 메일닷컴이란 사이트에 메일닷컴이라는 사람이 정의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위에 존재하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어떤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속할 경우 그냥 네임스페이스 접두 없이 이렇게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컴퓨터 XML 문서 구조를 기본 네임스페이스 선언 방법으로 바꿔봤어요. 자, 네임스페이스 접두 없이
XML, NS 어트리뷰트만 써주고 뒤에 네임스페이스 URI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이 XML 문서에 존재하는 컴퓨터 엘리먼트의 하위에 존재하는 CPU 엘리먼트, 메모리 엘리먼트, 그래픽 카드 엘리먼트, 그리고 컴퓨터 엘리먼트들이 모두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이다? 컴퓨터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정의되어 있는 엘리먼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위에 존재하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될 경우 기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네임스페이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왜 써야 하고 네임스페이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주 목적은 뭐다? XML 문서에서 태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 근데 네임스페이스는 알고 보면 단순히 태그들이 누가 정의했다라는 그런 구분의 의미 외에는 뭐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책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네임스페이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